여러분 안녕하세요. 히에스미입니다. 가난을 물려주기 싫으면 용돈부터 제대로 줘라.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헉, 세상에 내가 용돈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나중에 미래가 달라진단 말이야? 혹시 내가 잘못 가르쳐서 우리 아이에게 나쁜 습관이 남는 건 아닐까? 우려가 들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용돈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이가 막상 용돈을 받아도 이거 뭐 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감도 못 잡고,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무조건 아껴라고 말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맞는 건가? 혼란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짜 중요한 건요, 용돈을 주는 그 행위, 얼마를 주고 언제 주고 그 자체가 아니고요, 그 용돈을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주고 아이가 이 용돈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쓰는가, 행동이 재미를 근간으로 하는가, 이 포인트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은 정말 말 그대로 아이들이잖아요. 용돈을 그냥 준다고 해서, 손에 돈을 쥐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깨닫고 배움을 얻고 그럴 수가 없어요. 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경제교육에서 강조하는 게 재미거든요. 재미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도록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용돈 교육을 재미에 같이 접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걱정을 하덜덜 마세요. 우리 아이만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만 돈 펑펑 쓰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아직 돈에 대해서, 용돈에 대해서 이 한정된 룰 안에서 소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고, 이해를 하기 앞서가지고 그 자체의 개념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지 못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물론 잘못한 게 있기는 하죠. 아이에게 그 재미를 맛보지 못하게 아직 그 경제교육을 참으로 알려주지 못하신 거. 용돈을 너무 적게 준 건 아닐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용돈을 어떻게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그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자고요. 일단 용돈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첫째, 용돈은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경제 실험의 장을 깔아주는 것이다.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용돈을 주고 기대하는 건, 예를 들어서 5,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 5,000원 안에서 알뜰살뜰하게 쓰고, 아이가 뭔가 물건을 산다고 하더라도 단 500원이라도 남겨오고, 그리고 만약 부족해졌다면 엄마 아빠 저 이래서 부족해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브리핑도 하고, 규칙, 통제, 절약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서 바라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단계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아이에게 5,000원이든 만원이든 혹은 뭐 단돈 1,000원이든 어떤 한정적인 돈, 용돈을 줬다면 아이가 이 실험실 안에서, 이 장 안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걸 지켜봐 주세요. 이 한정된 금액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뭘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500원을 안 쓰고 모아두면 나중에 1,000원으로 만들어서 더 큰 걸 살 수 있네? 지금 이걸 그냥 쓰면 나의 기분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돈을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험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실제로 아이들의 경제력, 용돈을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겁니다. 둘째, 용돈의 진짜임은 절약이 아니라 생각 기르기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물론 저도 아이들의 통제, 능력, 아이들이 과소비하지 않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 많이 해요. 부모님들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돈을 진짜 주면은 쪽 다 씁니다. 10,000원 주면 10,000원 다 쓰고, 20,000원 주면 20,000원 다 쓰고, 그냥 막 써버려요. 아이 어떻게 하면 과소비 안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절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스타트 단계, 1차원적인 단계에서 용돈을 주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 목표를 세우는 거는 아이가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사리 분별을 하게 하는 거,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실질적인 1차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왜 어른들도 이렇게 돈이 한정돼 있을 때, 되게 예산이 빠듯할 때는 뭔가 장바구니에 담아둘 때에도 근데 내가 이 옷 몇 번이나 입으려나? 이게 진짜 필요한가? 이런 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아이들도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 한정된 금액 안에서 내가 이 젤리를 진짜 사 먹고 싶을까? 야, 젤리 안 사 먹으면 내 기분이 어떨까?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거를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아이 스스로가 하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 목표라고요. 이 생각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절약은요, 자동으로 졸졸졸 따라와요. 세 번째 원칙, 물음표가
경제적 감각을 기른다. 그건 사면 안 돼. 절약해야지. 이번 달에 안 쓰고 다음 달에 쓰기로 엄마랑 약속했지? 마침표가 아니고요. 물음표로 아이한테 물어봐 주세요. 이걸 사면 왜 좋을 것 같아? B랑 B를 비교하면 뭐가 더 나을까? 지금 서진이 손에 5,000원이 있는데 이 4,500원짜리를 사면 요 1,500원짜리는 동시에 살 수가 없는 거야. 괜찮겠어? 이 1,500원짜리를 사고 싶으면 이 3,000원짜리를 고르면 둘 다 살 수 있어. 뭐가 더 나을 것 같아? 엄마 아빠들이 결정을 내려주지 마시고요. 계속 물어봐 주세요. 제가 광화문 교보문고에 같이 되어 있는 하트렉스 그 문구 아시죠? 그 코너에 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 달력이라든지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실제로 제가 평소에 경제교육을 하는 그런 개념을 한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가 키링을 갖고 싶었나 봐요. 근데 갖고 있는 건 4,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키링이 하나가 3,000원이었어요. 근데 아이는 두 개를 사고 싶은 거죠. 코너에 조금 더 크기가 작은 1,000원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설득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물음표로요. 요걸 사면 하나만 살 수 있는데 저 작은 걸 사면 두 개, 세 개 살 수 있어. 어떤 걸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도 아이에게 결정 지어주지 마시고요. 안 된다 된다를 먼저 부모님이 말씀해 주지 마시고요. 물음표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 단계에서 물음표 한 가지 더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만약에 그 정해진 용돈 안에서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지금의 감정은 어떠한지, 지금 성취감이 어느 정도인지 저 못으로 표시를 해본다거나 엄마 아빠랑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정말 돈에 대한 거, 액수에 대한 거, 그런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요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많이 할수록 나중에 아이는 현명한 소비자가 될, 절약하고 현명한 투자하고 재테크 잘하고 이런 어른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혹시 아이랑 이런 경제적인 대화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고 우리 아이가 이런 대화를 나눈 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다. 그 해결 방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둘 테니까요. 해당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여러 가지 경제 요소에 대한 정보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